이어서 IBS CI 겸 카이스트 교수님이신 김재경 교수님께서 과학자를 위한 유튜브의 효용과 한계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과학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본 과학자의 시선에서 보는 유튜브의 역할과 한계를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최근 유퀴즈를 비롯해서 안들과학, 보다 등 유명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수학의 쓸모를 설파해주고 계시는 김재경 교수님을 무대로 모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소개받은 카이스트 수리과학과 그리고 IBS 의생명수학그룹에서 수학으로 생명과학 문제들을 연구하고 있는 김재경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섭외를 3개월 전에 이채린 기자님과 저희 카이스트 민현숙 실장님께 그리고 권예슬 선생님께서 해주셔가지고 그냥 예스라고 했는데 주제가 이건 줄 몰랐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처음 이런 걸 해보는 거라서 오늘 잘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우선 그냥 본론으로 그냥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효용과 한계라고 그래서 이과생답게 효용과 한계를 준비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효용 1은 다 예상하시다시피 연구 홍보 및 대중화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수학으로 생명과학과 의학 문제들 연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카이스트 부임한 2015년대부터 가끔씩 대중 강연 요청이 있었었고, 그래서 대충 한번 강연하면 적을 때는 100명, 많을 때는 2,000여 명 정도 강연을 하는데, 제가 분기에 보통 한 번 하는 걸로 제 스케줄을 잡기 때문에 1년에 많이 하면 한 몇천 명 수준의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대충 세어려 보니까 한 2만여 명의 학생과 대중들 대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줬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제가 지난 10년 동안 열심히 제가 대중화를 위해서 했던 노력인데, 근데 최근 1년 동안 1년 동안 사실 유튜브에 딱 3번 출연을 했었었는데요. 1시간 노력으로 3번 출연을 했는데 그냥 단숨에 100만 명. 그래서 제가 지난 10년 동안 열심히 돌아다녔던 게 되게 무색할 만큼 훨씬 손쉬운 방법으로 수학이 이런 쓸모가 있습니다라는 걸 소개할 수 있어서 정말 말 그대로 연구자에게는 진짜 가성비가 좋은 그러니까 저희 연구를 소개하고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게 유튜브의 최고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 이제 제가 보통 이제 강연을 하는데 이제 유튜브를 촬영하면 이제 그 후에 이제 편집자분들이 거기에 이렇게 막 이모티콘도 넣어주시고 설명도 넣어주시고 이러다 보니까 어떨 때 보면 제가 직접 가서 강연하는 것보다 이게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제가 강연했을 때보다 사람들이 더 쉽게 잘 이해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장점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쨌든 저는 이제 세금으로 연구를 하는 사람인데, 저를 포함해서 과학자분들이 하는 연구들이 그래도 우리들의 세금을 낼 가치가 있는 거구나, 이런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좋았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계는 사실 이거죠. 방금 과학쿠키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과학자는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고 싶은데 플랫폼 입장에서는 이제 조회수를 높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실 무관심한 사실을 갈 것이냐, 이제 관심을 많이 받는 각색을 할 것이냐, 이것 사이에서 줄다리기가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예를 하나 이제 가져왔는데요. 이게 제가 이제까지 출연한 것 중에 가장 조회수가 많았던 영상입니다. 한 이제 얼마 전에 80만 이제 90만 뷰쯤 됐을 것 같은데요. 이 제목에는 크게 왜곡이 2개가 있습니다. 1번, 여기 박형주 교수님께서 계시지만 저는 천재 수학자가 전혀 아닙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수학자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이 영상에서 수면을 이해하는 수리 모델을 소개했는데 꿀잠 자는 방법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댓글에 잘 봤다는 분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꿀잠 보러를 어떻게 자는지 20분을 봤는데 전혀 그런 얘기가 없었다, 이런 많은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이해는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는구나를
쿠키님께서 말씀하셔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라도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 일이 있고 나서는 그리고 그 쇼츠 얘기하셨는데 이제 이게 쇼츠가 요새 유행하다 보니까 이 영상 중에 딱 1분을 꺼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앞뒤 맥락이 없다 보니까 또 이게 왜곡되고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떻게 극복할까? 그 다음부터 조 일이 있고 나서 또 제가 출연을 했는데 그 영상이 인기가 좋았는지 또 작가님이 또 이 단어를 쓰셨어요. 저게 키워드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네, 바로 1분 후에 일단 저는 불면증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고, 그리고 네, 저는 천재 수학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더니 이제 제목이 결국은 이렇게 네, 그래도 네, 수학이 이렇게 재밌을 일인가라는 그래도 좀 덜 자극적이고 그래도 사실에 가까운 제목으로 이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통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왜곡을 막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또 예 하나는 뭐 이런 겁니다. 뭐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안델과 이제 항성님이랑 이제 카톡 주고받은 것인데 이제 여기는 이제 업로드하기 전에 사실 제가 한번 그 이 왜곡에 관해서 사실 제가 SNS에 한번 쓴소리를 한번 했었는데 그걸 보시고 나서는 이제는 이렇게 제목을 뭐 이렇게 하려고 한다 했더니 저는 싫은데요.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 상호 합의해가지고 이제 썸네일이랑 제목을 이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과학자가 출연을 해서 하는 유튜브의 왜곡 방법은 과학자 출연자랑 그 만드시는 분이랑 소통을 해서 해결하는 방법 외에는 왜곡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이건 꼭 유튜브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통 일간지나 뉴스랑 사실 인터뷰를 해도 인터뷰할 때뿐이지 사실 그 후에는 어떤 내용으로 제목으로 이 기사가 나가는지 저희랑 전혀 소통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시는 많은 기자님 분들께서도 한번 이렇게 데스크 업로드하기 전에 저희한테 한번 이렇게 보여주시면 참 좋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두 번째는 지금까지는 이제 보통 저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효용과 왜곡에 대한 한계에 관한 이야기였고요. 지금부터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좀 경험했던 효용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연구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연구자로서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작년 2월에 그러니까 올해가 아니죠. 그러니까 대충 2년 전에 처음으로 이제 안델과학이란 프로그램에 가서 이제 수학을 이용해서 어떻게 우리 수면을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관한 이제 영상을 이제 찍었었습니다. 찍고 나서 사실 이때도 이제 항성님이 한 1년 정도 섭외를 하셨는데 제가 계속 수학자는 나가면 조회수 안 나옵니다. 이래서 제가 계속 거부하다가 저희는 조회수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나갔는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정말 많은 댓글들이 달렸었는데 그 댓글들의 대부분이 이런 거였어요. 저희는 이제 교대 근무를 하는 사람들인데 교수님이 한 연구를 진짜 앱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가 그 영상 말미에 뭐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앱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던졌던 건데 그게 대해서 굉장히 반응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그 앱을 만드는 게 저희 연구 그룹의 프라이어리티 중에 제일 바닥에 있었던 거였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약간 수학을 좀 많이 힘들어하는 학생이 들어오면 그래 넌 이거라도 해라 이렇게 하려고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건데 이게 제일 1순위로 바뀌었어요. 이 피드백을 받고 나서. 그래서 앱이 지금 개발이 됐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슬립 웨이크란 앱이 이제 개발이 되었고요. 네, 지금 검색하신 분이 계시는데 지금 없습니다. 지금 마지막 최종 베타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앱을 사실 탄생시키게 된 계기는 그래서 항성님 만나면 절반은 이제 알델과학 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정말 거기서 대중들이 피드백 주신 거를 바탕으로 IBS랑 카이스트 연구의 아젠다를 잡았던 거고 그게 이제 이 앱의 탄생으로 이어졌고요. 그리고 이 연구를 했던 저희 학부생 연구원, 대학원생 연구원들도 그 댓글들을 보니까 더 큰 모티베이션을 얻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수학자들이 제가 시킨다고 안 하거든요. 저 교수님 저 그 문제 재미없어요. 이럴 수 있는데 친구들이 이걸 보더니 이거 해볼래요? 이래서 한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연구에 이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앱이 개발이 되었는데 저희가 1차 임상 실험은 이제 저희가 삼성병원이랑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수십 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근데 사실 수십 명을 대상으로 임상을 한 거를 저희가 좀 릴리스하기는 좀 여전히 마음에 찝찝함이 있었는데 몇 달 전에 안델과학에 이제 다른 연구를 소개하려고 이제 출연을 했는데 또 댓글에 다 그 M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개발은 됐는데 아직 과학적으로 검증이 제 확신이 없어서 아직 릴리스를 안 하고 있다 그랬더니 댓글에 그럼 저희가 임상 실험 참여할게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 그 안델과학 협조를 얻어서 거기 임상 실험 모집할 분을 150명 모집하겠다고 했는데 몇 주 만에 1000명 이상이 지원해 주셔가지고 지금 저희가 매우 힘듭니다. 여기서 어떻게 150명을 이제 모실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당연히 이 연구를 하면 이걸 논문을 쓸 거고요. 그래서 아마 뭔가 유튜브에서 뭔가 도움을 받아서 쓰는 첫 논문이 아닐까 한번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꼭 유튜브가 과학자를 소비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가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던 일이고요. 그래서 아마 계속 이런 일을 저희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렇게 150명 임상 모집하려면 연구비를 쓴다면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가는 일인데, 네, 영원 들었습니다. 네, 정말로. 그래서 정말 이렇게 다 이렇게 정말 많은 진짜 좋은 마음으로 다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저희 연구진도 지금 되게 힘이 나고 있고 같이 연구하고 계시는 삼성병원 교수님들도 와 이런 세계가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또 한계 가보겠습니다. 가장 큰 한계는 사실 이거죠. 연구를 하는 사람을 데려가면 그 연구자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제 개인적으로 뭐 2시간 촬영을 하기 위해서 적어도 슬라이드를 준비하는데 적어도 한 4-5시간은 쓰이는 것 같고, 그리고 대전에 서울 왕복하는 시간이 4시간, 그리고 촬영하는 시간 2시간 하면 사실 하루가 끝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루라는 시간이 사실 연구자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라 이 시간을 많이 쓴다는 게 저는 가장 큰 사실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극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을 해봤는데 일단 좀 유튜브에서 도움을 주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시간이 많이 들어간 시간이 슬라이드를 준비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안델과학에서는 이렇게 해주십니다. 제가 그냥 보통 학회에서 쓰는 이렇게 영어 슬라이드를 이렇게 보내주시면 이렇게 항성님이 이렇게 직접 이렇게 다 일일이 번역해 주시거든요. 사실 이거를 제가 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데 이걸 연구자의 시간을 사실 존중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개떡 같은 디자인의 슬라이드를 이렇게 보내면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강조도 해주시고 이런 것들을 해주시니까 제가 사실 다른 채널에 출연할 때보다 안델과학에 출연할 때 마음의 짐이 훨씬 덜한 것이 슬라이드를 한 30분, 40분짜리 그냥 만들어서 보내드리면 그걸 멋지게 이렇게 바꿔주시니까 그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계는 아마 요거일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유튜브에 나오는 학자에게 이제 좋은 시선을 가지신 분도 있지만 사실 학계에서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튜브에 출연을 하고 방송에 출연하는 연구자들에게 사실 안 좋은 사실 연구를 열심히 안 하는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연구자로서는 조금 항상 마음에 부담이 있는 점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그래도 저는 할 거고요. 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봤는데 미국에서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과제를 쓰면 그러니까 과제 프로포즈를 쓰면 항상 가장 중요한 섹션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여기 이 단어거든요. 아웃리치. 그러니까 저 섹션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연구재단 과제를 쓰든 뭐든 하면 항상 아웃리치라는 섹션이 있어서 그래 연구를 잘하는 건 좋겠는데 그래서 너희가 대중들한테 뭘 해줄 건데 이거를 적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나라의 돈으로 연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가 받은 것을 어떻게든 페이백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가능하다면 저희 연구재단이든 다양한 그런 과제에 이런
대중들과 뭔가 만나는 그런 것들도 과제 평가의 중요한 요소로 들어가면 좀 그런 부정적인 시각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입니다.